지성준의 끔찍한 죽음에 강재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강세리는 그날 밤 바로 체포됐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재인은 차갑고도 계산된 미소를 띠며 강세리를 바라보았다. 세리는 방금 병원에서 퇴원한 터라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제인은 그런 세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세리야,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퇴원을 축하하려고 준비했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지성준이었다. 세리의 전 남편, 6년 전 미국에서 그녀와 결혼했던 남자. 세리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고 다리는 힘없이 떨렸다. 지성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세리의 전 남편, 지성준입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황기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세리가 보여줬던 결혼사진, 그녀가 합성이라고 둘러댔던 그 사진을 떠올렸다. 기찬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제이는 놀란 척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 세리야, 너 결혼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했지만 눈빛에는 교활한 빛이 스쳤다. 이 모든 상황은 제인이 치밀하게 짠 각본이 일부였다. 지성준은 의연하게 말을 이었다. 세리가 퇴원했다고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 해서요. 제인은 과장된 열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성준 씨, 여기 앉으세요. 하지만 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성준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세리는 그를 몰아세웠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왜 여기 나타난 거야? 지성준은 세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아들 지호를 데리러 왔어. 우리 아들은 어디 있지? 세리는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녀는 지성준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저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다. 세리는 날카롭게 물었다. 거짓말하지 마. 원하는 게 뭐야? 얼마야? 지성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웃음이 터졌다. 우하. 황기찬 그 멍청한 놈은 아직도 지호가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야? 세리, 너 참 대단해. 거짓말의 여왕이네.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얼마야? 지성준은 느릿느릿 숫자를 내뱉었다. 20억 원 이번 주 안으로 준비해. 안 그러면 황기찬한테 전부 까발린다. 알아들었어. 그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세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성준, 그 쓰레기는 끝없이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비밀은 안전하지 않다. 어둠 속에서 세리의 머릿속에 음흉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리는 지성준의 숙소 근처로 숨어들었다. 그의 차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 어둠이 그녀를 감싸는 가운데 세리는 조용히 공구를 꺼내들었다. 차의 브레이크 라인을 손보는 그녀의 손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로써 지성준은 영원히 그녀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성준은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다. 20억 원이라는 거금이 손에 들어올 생각에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에 올랐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계기판의 경고등이 깜빡였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세리. 그는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 강재인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재인 씨, 제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강세리가 한 짓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제 아들 지호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차는 반대 차선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쳤다. 지성준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강재인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비명과 폭발음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설마 강세리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그녀는 즉시 지성준의 숙소로 달려갔다.
지하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던 제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세리가 지성준의 차 브레이크를 손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날 밤 경찰은 강세리를 체포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은 그녀의 거짓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결국 강세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제인은 법정 밖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세리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모든 계획은 제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황기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 밖에서 강제인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쾌감으로 빛났지만 그 안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세리의 몰락은 제인이 치밀하게 짠 판의 첫 장에 불과했다. 세리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녀를 종신형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모든 계획은 제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황기찬,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제인은 아직 모든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제인은 서재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주소는 이제 그녀에게 선명한 지도가 되어주었다. 창평동, 그곳에 모든 진실이 묻혀 있었다. 수첩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를 채웠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림 없이 단단했고 마음은 결의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얽힌 YL그룹의 추악한 비밀들. 제인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한편 황기찬은 병원에서 형 김한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김한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의 희미한 목소리가 기찬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세리가 자신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그 충격적인 고백. 기찬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리의 거짓말이 점점 더 많은 진실을 덮고 있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그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는 세리의 모든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숨긴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까? 제인은 집으로 돌아온 기찬을 맞이하며 완벽한 아내의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도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기찬은 그녀의 위로에 힘을 얻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제인은 그를 조용히 관찰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연락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점검했다. 도윤은 제인의 오랜 동맹이자 그녀의 복수를 실행하는 그림자여다. 도윤은 창평동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수첩에 적힌 주소는 바로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두운 창고 안,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YL그룹의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룹의 부실 공사, 뇌물 거래, 그리고 심지어 불법 자금 세탁의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었다. 강세리. 그녀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YL그룹의 어두운 거래에 깊이 연루된 공범이었다. 제인은 도윤에게서 장부를 건네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장부는 기찬을 무너뜨릴 마지막 무기였다. 그녀는 기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YL그룹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남자였다. 하지만 그 제국은 이미 썩어 있었고 제인은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제인은 기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을 따랐다. 하지만 와인잔을 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감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식탁 위의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기찬은 여전히 세리의 배신과 형의 고백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제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기찬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 YL그룹의 비밀에 대해.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제인의 말에 숨을 멈췄다. 그녀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 기찬 앞에 던졌다. 장부가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제인은 차갑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아버지의 죽음, 세리의 배신, 그리고 YL그룹의 부패. 기찬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제인은 그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기찬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찰이었다. 도윤이 익명으로 제보한 장부와 증거들이 경찰의 손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다. 기찬은 창백한 얼굴로 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그녀의 삶, 이 복수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기찬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 아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수첩에 적힌 마지막 주소. 창평동의 그 창고는 단지 장부를 숨긴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최후의 비밀이 있었다. 제인은 차를 몰아 창평동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창고의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바닥 위, 낡은 상자 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YL그룹의 비밀뿐만 아니라 기찬과 세리의 공모로 아버지가 제거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제인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복수는 끝난 줄 알았지만 이 편지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빗줄기가 창고의 지붕을 두드렸다. 제인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였다. 기찬과 세리뿐만 아니라 YL그룹의 모든 부패를 뿌리 뽑을 때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왕이었다.